장을 갈 만한 분들은 그러면 강하게 말을 못 하시네요.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죠. 그럼 이순재 위원께서는 이제 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가고 싶는데 미친놈이지. 막 가고 싶은데 막 쏴. (4개월) 만에 모셨습니다. 자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아니 안 부르니까 딴 데 가네. 그러니까요. 예. 갈 딴 데 데가 나와. 이게 뭔가 했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전속 계약을 맺는 거더만. 아, 그래요? 전속 계약을 안 해놓으니까. 아, 그래요? 어디 가시더라도 뭘 할 수가 있나. 잘 그 가시라고 핑계일 것 응원만 같고 해드리고. 아마 그 예, 영상에 저도 아니, 좋아요 눌렀어요. 아니, 예? 제가 볼 보고. 때는요, 우리 이제 국장님이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캠프를 나갔기 때문에 초대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른 거지. 그럼 뭐 제가 이제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언제 이제 넘어가는 캠프 거죠. 가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눠야 되고 그때 우리가 포트 시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모셨고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모셨고 글쎄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뭐 캠프 취직 갔다 와서 아니면 시범행위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또 모실 거예요. 아, 그래 주실래요? 네, 그때도 고맙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히. 아이, 뭐. 그래야 조금 더 지금은 아이, 뭐 네. 무슨 하지만 암흑세계 이슈가 미지의 많다. 세계여가지고 이슈가 많다. 이슈 많습니다. 아, 변동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그 스토브 리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스토리가 근데 음. 너무 조용하게 끝난 것 같아요. 모닥불을 안 피워서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전기난로만 피워놔서 김태형 그런가요? 감독이 그 롯데를 가셨는데 그런 것도 네, 엄청 큰 잘 거죠. 갔어요. 아니, 같이 방송할 때요, 진짜 네. 불안해서 혼났어야죠. 조마조마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말을 아니요, 이게 못하고. 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현장에 가는데 방해가 될까 봐. 롯데 이렇게 아니 뭐 롯데든지 중요할 어디든지 간에 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현장을 갈 만한 분들은 그러면 강하게 말을 못 하시네요.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죠. 그럼 이순재 위원께서는 이제 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가고 싶는데 미친놈이지. 막 가고 싶은데 막 쏴.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네. 별 크게 이슈가 안 되고 넘어갔을 텐데 뭐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좀 약간 좀 세게 들려졌겠죠. 근데 사실은 진정성이라고 많이들 우리 팬들께서 생각하시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노력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듣는 분들이 간혹 이제 그것을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49대 51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뭐 어떻게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죠. 현안 이야기를 잠깐 하면 현안 이야기 벌써 기아 들어갑니까? 기아 김종국 감독 예. 아 이건 해야 돼. 기아 출신이시네. 타이거즈 출신이죠. 타이거 출신이시죠. 아 근데 기아는 타이거 출신이시고 감독도 이제 하셨고 한데 기아 레전드신데 전 이제 이 김종국 감독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 이랬는데 네네. 근데 금액이 커요. 네네. 근데 예전에도 그 감독 하실 때 선수 하실 때 네. 구단주에 예전에 좀 스폰서 이렇게 하시는 돈 좀 많고 네, 야구에 네,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이 코칭 스태프한테는 그게 크게 없는데 이제 선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밥도 사기도 했었고 그 뭐 당시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구단에서도 과거에는 메리트를 했잖아요. 했죠. 한 경기를 놓고 네. 그 경기에서 수훈 선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우수투수상 뭐 이런 걸 다 정해서 그 시상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구단에서 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것 외에도 스폰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살펴주기도 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 아마도 김종국 감독이 그걸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본인이 이걸 받아서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면 보통 네. 인식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게 네. 100만 원짜리 수표 요즘 100만 원짜리 수표 잘 없잖아. 근데 네. 100만 원짜리 수표를 60장을 축축축 해가지고 뭐 여러 번 나눠서 받았지만 한 번은 60장을 이렇게 쫙 받으면 뭐야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세금인가? 예,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그것이 김정국 감독이 그것을 돈을 받아서 본인 어떤 사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시는 분이 회식비를 줬대요, 순수하게 회식비. 경력금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 돈이
선수들에게 가지 않고 감독 단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야구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야 될 돈을 그렇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감독은 그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김정은 감독은 아마 그냥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 후배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닌가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구단에 전혀 이제 알리지 않은 부분. 그렇죠. 예, 예.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우리가 잣대를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에서 결론을 하는 내는 것이니까. 거죠. 그런데 그런 정황상 우리 야구 선후배지간의 어떤 그 의리, 신뢰 뭐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김정은 감독이 조금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보면 감독님들 주위에 네. 약간 돈 많은 저 유지분들이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식사 자리에 한번 그런 유지분들이 진짜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죠. 20년 전 그럴 네. 때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는데 이거 오늘 먹어 이렇게 하면서 고기도 사시고 하는 걸 저도 봤는데 네. 일본은요 공식적으로 그 후원회 같은 거. 감독 개인 후원이 있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주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닌데 근데 묘하게 그것이 챔피언스 필드 입점하는 거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얽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이 꼬인 것 같은데 김정은 감독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후배지간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 굴레에서는 그 배임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조금 후배들 그런 그 실망감 신뢰 관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여기서 제가 덧붙이면 우리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김종국 감독 그리고 그 업체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 경력금 또는 회식비가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네, 이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라고 네, 지금 네,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네.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은 일단 기각이 됐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그렇죠. 낼 수도 네, 없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야구 선후배지간의 어떤 그 쌓아야 될 신뢰 같은 거, 뭐 이런 또 감독이었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구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겠는가 할 생각이 말이 들어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어떤 그걸 하더라도 본인도 네, 네. 마찬가지. 그래서 김종국 감독도 이제 구단의 처분에 맡기겠다 했고 구단에서 네. 바로 경질을 했는데 지금 차기 감독 말 엄청 많습니다. 예? 이번에는 혹시 후보로 또 거론이 좀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전혀.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있고 야구인들 사이에도 있는 게 네. 기아가 지금 전력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KT와 네네. 기아가 KT, LG도 기아. 작년 우승을 했습니다만 네네. 전력이 많이 누수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고우석 선수도 나가버리고 이정용 선수 입대했고 함덕주 선수도 수술을 했고 수술했죠. 나머지 그 투수 쪽에서는 많이 전력 누수가 있어서 우승을 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작년 LG 네. 그 우승팀이 네. 그렇게 보면 기아는 물론 뭐 어느 팀이나 다 전제 조건이 다 따르기는 합니다만 네. 기아가 외국인 투수 1, 2선발만 어느 정도 교체되지 않고 쭉 시즌을 돌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10승 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승권에 가장 가까운 팀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클락을 강력하게 더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것이 못하게 될 것이니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빠른 선수들이 팀에 많이 포진돼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한 전력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야수 빠른 야수. 그렇죠. 왜냐하면 견제를 3번뿐이 못하니까 그렇죠. 3번까지 못 오잖아요. 2번 하고 3번째 그 아웃을 못 시키면 보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아가 공수주에서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감독이 온다고 한다면 우승권에 가장 가까운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SSG 전력 분석 팀도 뭐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만 뭐 외국인 선수 뺀 상태에서는 기아가 1위더라. 그렇죠. LG하고 기아가 2강인데 기아가 앞서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진 팀은 경험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고 또 뭐 한쪽에서는 지금 코칭 스태프 완전히 짜여진 상태에서 감독만 딱 들어오시는데 뭔가 팀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좀 뭐 어떤 스타일을 좀 어떤 감독이나 그 팀에 대해서 전력 파악은 어느 정도 좀 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지금 기아의 전력 정도라고 한다면 네. 감독이 그냥 들어가서 선수들이 그 장 안에 야구장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에 그냥 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력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간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페넌티레이스를 치러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 지금 질문하시는 걸 보면 경험이 많아야 뭐 이런 전제 조건에 감독이 가야 되는 거다. 전력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이 들어가면 네네네.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아 전력은 이대로만 놓고 보면 감독이 한 경기를 하면서 개입하는 것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많으면 페널티레이스 때는. 네. 근데 지금 기아 감독 감정 되면 그냥 이닝 중반까지는 크게 뭐 개입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타이거즈 팬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그 선호하고 좋아하는 빅볼의 야구를 스케일이 큰 야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이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예. 근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박 부장님 그 국장님이 질문하신 뭐 경험이 꼭 있어야 이 팀을 꼭 우승을 시킨다. 이런 전제 조건은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좀 새 선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이제 작년에 박찬호 선수가 많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또 윤영철 선수도 뭐 신인상에 가까운 그런 활약을 또 펼치기도 했고 이혜리 선수가 엄청 업다운이 있었어요.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이 윤영철, 이혜리 선수들 뭔가 지금 비시즌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했고 이혜리 선수의 이 본래 이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미국에서 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또 윤영철 선수는 또 구속을 좀 올리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박찬호 선수는 뭔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3할도 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딱 이렇게 감을 잡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될 건데 우선 윤영철 선수 제가 드라이브라는 센터에서 볼 던지는 걸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방송을 하면서 양손이 이렇게 분리되는 동작이 시점이 너무 빠르다. 보통의 투수들은 발이 올라가고 이 자유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손이 분리가 돼야 힘을 모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발이 올라오면서 윤영철 선수는 이렇게 자유발이 올라오면서 풀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힘이 분산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미국 가서 드라이브라는 센터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올려서 발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동작을 그동안에 한 10몇 년을 그렇게 했을 텐데 야구를 어떤 밸런스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캠프 가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 만들어지고 밸런스가 갖춰진다고 한다면 스피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제구력에 스피드까지 갖춘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투구 동작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깨진다고 한다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스피드가 또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면 이제 작년에는 윤영철 선수를 많이 상대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윤영철 선수를 작년 상대한 경험이 있고 작년 또 윤영철 선수가 후반에 보면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맞고 익숙해지니까 맞잖아요. 상대 타자들한테. 그런 단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드라이브 라인 센터에 가서 그 바뀐 투구 폼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워낙 기본기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큰 무리가 없이 작년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의리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드라이브 라인 센터에서 제가 이제 캠프 가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냐고 물어볼 텐데 투구 폼에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것이지. 심리적으로 마운드에 올라가서 본인이 던지고 하는 곳에 몇 개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5이닝 전에 투구수가 확 많아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좀 아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볼을 믿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운드에서 좀 심경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아직 이효리 선수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것을 저는 못하고 있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마운드에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한 3년쯤 4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것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효리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좌투수로서는 뭐 최고의 투수라고 봐야 되겠죠.
박찬호 선수 이제 올라섰습니까? 그냥 박찬호 선수는 그러니까 타격은 파도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들은 첫 번째 3할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갔으면 그것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최고의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인데 이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으면 이거를 얼마나 유지를 하면서 24 시즌을 할 것인가. 그것이 최대의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자들이 아무리 잘 치는 선수들도 매 경기 다른 투수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볼 빠르기, 각도, 다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는 더 거기다가 타자의 최대 그 적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슬럼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박찬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그것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에 따라서 박찬호 선수는 뭐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LG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들 선언들을 했어요. 네. 한도 풀었고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완승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LG의 이제 향후 어떤 움직임 이게 어떻습니까? 뭐 LG가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선수들의 어떤 그 우승을 한번 하고 못하고는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 시즌을 되면 그것이 오버되어서 막 욕심을 부르다 보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컨트롤 하느냐 24년에 그런데 지금 LG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많은 누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야수 쪽은 크게 타선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투수 쪽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마무리도 빠졌고 선발도 지금 외국인 투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머지 3, 4, 5 선발이 그렇게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구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작년 코리안 시리즈 때도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너무 일찍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불펜을 가지고 네. 그거를 경기를 뒤집어. 그 경기를 못 잡았다고 나면 사실 LG는 우승할 수가 사실 없었거든요. 뭐 초반에 점수 주고 그걸 그렇게 그렇죠. 안 예, 주고 거기서 막았지만 4대 0에서 만루에서 네네. 한 점만 KT가 더 도망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코리안 시리즈는 그냥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불펜의 힘이 그건 강했다는 건데 그 경기를 잡았다는 것은 선발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강력한 불펜진으로 올해도 작년처럼 메워갈 수 있느냐. LG 우승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올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로봇 네네. 심판. 로봇 심판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네네네. 했고 이의제기는 할 수 없고 네네. 좌우는 약간 네네. 더 폭을 주고 네. 상하 같은 경우는 선수의 키에 맞춰 가지고 탁탁. 네. 그리고 이 홈플레이트의 중간 그리고 끝 이 두 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팬들의 이 원성이 좀 많이 야씨 심판 때문에 화난다 이거는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는데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투수들이 제구력이 커맨드 능력이 그렇게 싹 뛰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로봇 심판까지 한다고 한다면 투수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글쎄요 이게 시행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피처스부터 계속 꾸준히 하면서 한 단계 한 개 간 게 아니고 24시부터 경기 시간을 스피드업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도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볼넷이 남발돼서 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확실히 투수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됐다. 투수는 불리하다. 투수들에게, 그렇습니다. 투수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보여요. 뭐 우리가 A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게 좀 약간 메이저 그러니까 미국 또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큰 프로리그 1군 프로리그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저도 그래서 뭐 이건 뭐 꼭 미국이 해야지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IT 좋으니까 IT 강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려 스킨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수가 엔트리가 뭐 13명, 14명 이렇게 가지고 네네네. 가잖아요. 네. 144경기를 하니까 뭐 재작년 작년에 그 하나 이글스 감독이 막 야수들 마운드에 올리고 네, 이랬잖아요. 네, 그럼 네. 야수들 이제 마운드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계속 스트라이크가 안 돼. AI가 판정한 대로 막 계속 해야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얘기가 재밌게 생각해 본 네, 네.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그걸 생각을 해봤고 야수들이 올라가서 했을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스피드업 막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루즈한 경기가 되면 심판들이 그걸 경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스트라이크 존도 좀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그래야 이제 경기가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빨리 경기가 매듭이 씻고 내일 경기도 대비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알찬 경기를 그 다음 날 보여주고 막 이런 경기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현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퇴근 콜이 없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이제 계속 주심은 AI가 명령한 대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심판의 어떤 운영의 묘 이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야구의 어떤 변수가 많이 야구가 가장 팬들에게 그 관심을 받는 것이 변수의 묘미잖아요. 그 변수의 묘미가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한때는 이제 로봇 심판이라고 그랬고 또 한때는 뭐 AI 심판이라고 했는데 로봇 네. 심판 로봇 있는 대로 좀 AI 심판은 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도 힘들면 빨리 가야 되면 이게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네. 해야 돼. 네. 아유, 참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란 말이냐? 이게 타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또 그게 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요. 양쪽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막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 그러진 안 하죠. 않겠죠. 예. 하여튼 양쪽 뜨가웃에 뭔가 이렇게 뭐 태블릿 같은 걸 좀 줘서 다른 게 원래 기기 반입이 안 되지만 그것만을 위한 태블릿을 줘서 뭐 어디로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뭐 봐야 되겠죠. 예, 야구 선수들은 야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 물론 뭐 기본기 뭐 이런 다 깊이 들어가면 네. 한정 없지만 일단은 경기를 하면 야구 흐름을 잘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응용을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심판도 이 경기가 선수들이 또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경기를 매끄럽게 끌고 가는 어떤 운영의 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점들이 그래서 아까 변수라는 거 이런 점들도 많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수비 시프트를 이제 뭐 좀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히 좌타자들이 좀 네. 스트레스 받는 선수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네. 확실히 좀 달라지겠네요. 전에 말씀드렸던 야구의 어떤 묘미 그것이 수비 시프트 제한으로 인해서 좀 허망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는 제대로 된 야구의 어떤 묘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뭐 베이스도 조금 더 커집니다. 네,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이 중계권 TV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해설위원을 하시니까 네. 처음에 이제 KBO의 입장은 뭔가 좀 처음에는 다 무료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좀 많이 무료로 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로 협상을 안 했는데 TV하고 지금 협상을 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은 그냥 TV 중계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고 네. 이 모바일이 꼭 보편적 시청권인가? 네. 뭐 네이버도 광고를 넣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약간 네.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티빙이 지금 뭐 최저 요금제는 조금 낮은 걸로 하고 요금제가 네. 높아지면 뭐 공유라든지 다른 건 달라질 거고 요금제를 낮추는 대신에 한 뭐 쿠폰이라든지 네.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뭐 한 달, 네. 두 달, 또 쿠폰 또 무료 쿠폰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유료화로 바로 전환을 하는 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좀 안 될까요? 없을까요? 팬들의 반발이 꽤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팬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은 우리가 이 중계를 이렇게 페이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본다 이런 개념이 좀 그 갖고 사실 있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 예.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 지금 메이저리그도 그 뭐 그 회사에서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 야구와 언론은 공생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파일이 커지는 것은 좋은데 유료로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과연 야구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건 조금 의구심이네요. 아직까지 우리 팬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기상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야구의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네.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설 연휴가 끝나면 뭐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결이 어느 정도 돼서 발표가 네. 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게 KBO가 어느 정도 양보한 부분도 있고 네. 또 티빙도 약간 양보한 부분도 있고 요금제를 좀 더 많이 낮추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접근을 의견 접근을 좀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뭐 좀 발표가 네. 되면 팬들 사이에서 정말 뭐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그 지상파도 음. 그 중계권료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뭐 광고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한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죠. 예. 예. 중계권 쪽 이게 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상파 네. 중계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팬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뭐 티빙이 450억. 근데 네이버도 350억이니까 네이버는 우린 계속 무료로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야 그 100억 연간 100억 팀들 나누면 10억인데 야 그게 크냐? 네. 이제 그런 고민들 뭐 KBO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을 때 유료화를 됐을 때 다음을 또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 클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15분 운영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드린다고 돈이 꽤 들었다 그러더라고.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네. 매몰 비용인데. 네. 그래서 하게 될 것 같아요. 후반 분위기는 약간 하는 분위기로 좀 가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예. 그 피치 클락은 조금 더 투수들의 인터벌이 조금 짧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했을 때 문제점들이 이제 마운드 위에서 투수들이 아까 그 밸런스 말씀드렸는데 투수들은 조그만 거에도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꼭 뭐 기술적으로 투구 폼에서만 밸런스가 깨진 게 아니고 이 심리적인 거에서도 맞아요.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볼넷 많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시범 경기 안에 우리 선수들이 빨리 몸에 익숙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예. 굉장히 좀 반대 예, 제가- 이야기가 좀 예, 있어요. 예, 그 인터벌이 좀 짧아져야 된다는 것은 뭐 100% 찬정을 하는데 이 마운드에서 이걸 이제 하지 못해 가지고 과연 이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제대로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사실은 롯데 일커스인가요? 네, 그 선수 지금 제가 잠깐 언론에 보니까 그 AI 존인가요? 네, 그것 네, 때문에 예, 뭐 쓰죠. 미국에서 그 흔들려 가지고 투구를 잘 못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유사하게 똑같이 피치클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워낙 또 마운드 위에서 그런 제약을 받지 않다가 시범 경기 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빨리 적응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네네. 올 한 해만큼은 그냥 시범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만 예. 가자. 그대로 계속, 가자. 예.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딱 정해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전반기 때 해보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올해 한 해만큼 하고 내년 25년 시즌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걸 뭐 이렇게 네. 좀 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예. 네, 네. 기아 얘기는 조금 했고 네. 지난 이제 가을 야구에 실패했던 팀들 좀 보면 하나가 또 변화가 있습니다. 네, 황선수 네, 네. 선수도 들어오고 문동주 선수도 성장을 했고 네. 또 안치홍 선수가 합류했던 네, 부분들. 네, 네. 안치홍 선수 합류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안치홍, 이재원, 김강민 이 그 경험 많은 세 네네네.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것은 작년 후반기를 보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하나 이것은. 저도 전반기가 끝나고 가장 상위권 5개 팀을 이어팔 팀은 하나 이글스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워낙 투수진이 좋고 막 이래서 상승세가 있고 그랬는데 후반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선수들이 그게 이제 너무 어린 선수들만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옆에서 경기를 하면서 선배들 조언도 있고 뭐 코치들 조언도 있고 막 그러는 것인데 그런 능력들이 순간순간 발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길 경기를 계속 내주고 하다 보면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그 다음 경기 계속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야구가 심정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선수를 영입한 건데 영입을 참 그 팀 사정에 맞게 잘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선수들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요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해서라도 그러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다음에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이글스가 그 세 선수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키움은 이정우 선수에 빠진 이 부분은 뭐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들께서 다들 이럴 때 키움은 잘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을 때 늘 잘했다. 이렇게 키움 팬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올해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격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빠져버렸고 투수에서는 안우진 선수가 좀 수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기가 미정이란 말이에요. 뭐 투타에서 핵심 선수 두 선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키움 팬들께서도 올해는 이거 어떡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참. 그래도 KBO 리그에서 탱킹은 없잖아요. 탱킹은. 그런데 이제 키움하고 경기를 하면 이제 상대 팀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젊은 선수들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뭐 거침없이 달려들면 그거 정말 깜깜할 노릇이죠. 그거. 롯데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오셨어요. 김태형 또 김민석 선수도 사인앤트레이드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오셨는데 김태형이 롯데 어떻게 보십니까? 팬들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은 기대가 엄청 클 거고요. 반면에 김태형 감독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시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쌓은 어떤 그 노하우 그런 것을 롯데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롯데 자이언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산 베어스처럼 뭐 이렇게 하고 가다가는 글쎄요 시즌을 망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김태형 감독이 두산 베어스 감독을 할 때와 지금 롯데 김태형 감독의 그 자이언트 감독일 때의 전력과 두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필요해서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그 진단을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요소를 어떤 선수를 어떻게 주전을 만들어서 주전, 백업 뭐 또 피처에서 어떤 선수를 키워내서 이런 점들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전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롯데 경기를 이제 보시면서 해설하시면서 롯데 경기 보면 롯데 이제 좀 코칭 뭐 중심은 감독이겠죠. 조금 무르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리더십이 조금 더 좀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나? 아니요, 무르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롯데는 그 모든 단체 종목은 수비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수비가 안 되는 선수 공격적으로 아예 그러면 공격적으로 가려면 그 수비의 미스를 상쇄할 만한 공격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비까지 무너지니까 그것이 초반에 좋다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 포스트에 하지 못하는 부분 그건 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김태형 감독은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학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너는 올 시즌이 마지막 해라고 만약에 못하면 은퇴를 각오하고 야구를 하는 것이 네가 살아나고 롯데가 살아나는 길이다. 이학주 선수가 그 가지고 있는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적으로 이기지를 못하고 지금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야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에서 지금 자기가 맘먹은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학주 선수가. 그러니까 야구를 대하는 것이 내가 이학주인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구는 이럴 수 있어. 내가 뭐 공격에서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수비라도 열심히 해야지. 제가 한 선수 예를 들면요. KT의 심우준 선수 타격이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철 감독 눈 딱 감고 그냥 9번에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심우준 선수는 수비 열심히 해주고 노상에 나가면 도루도 많이 해주고 뭐 번트 하라고 그러면 번트해서 팀에 공헌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심우준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학주 선수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높게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학주 선수는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생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뭐 약간 그렇게 되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팬들도 그렇고 감독 코치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그렇고 인식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의 핵은 제가 볼 때 이학주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루수, 2루수, 1루수 애안은 어떻게든지 맞춰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맞춰낸다고 한다면 포수는 이제 안정돼 있으니까요.
한다고 한다면 롯데는 조금 더 탄탄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진짜로. 한동희 선수가 상무 이제 지원을 했어요. 저 한동희 깜짝 선수. 놀랐어요. 예, 왜 지원을. 나 미국까지 미국 갈 갔다 때, 와가지고. 예, 전부 다 와 올해는 뭐 이랬는데 생각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11월부터 계속. 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부터도 네. 감독님하고. 아 근데 이야기. 미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가서 그걸 이제 그 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눈을 뜨고 와서 24세 신일에는 조금 더 다른 한동희 선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군대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상당히 좀 저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답을 못 드리겠네요. 상무를 지원을 네, 했고 이제 가게 되면 6월에 이제 입대를 하고 그 전까지는 또 열심히 또 할 건데 삼성 이야기를 좀 하면 삼성이 마무리 투수가 3명이네요. 네. 그 뭐 정리하겠죠, 김재윤, 박지만 감독이. 예, 예, 예. 또 뭐 오승환, 예. 임창민 이렇게 3명의 선수들 또 베테랑들만 네.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뭐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이들이 삼성이 있으니까. 아까 하나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네.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 이것이 이제 그 부족한 점이 그건 삼성도 작년 시즌을 하면서 불펜 투수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박진만 감독도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이 선수를 내놔도 필승조도 안 되고 저 선수를 내놔도 필승조도 안 되고 막 그러면 감독 깝깝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딱 믿고 내보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면 돼. 이 영입된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데 임창민 선수나 김재현 선수나 뭐 오승환 선수나 이 선수들이 누가 마무리를 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취재를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서 출발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워낙 경험이 많아서 그러나 이제 또 세부왕도 했고 하는 김재윤 선수가 왔기 때문에 누가 팀 마무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팀 마무리까지 가기 전까지 선발에서 이제 세던맨으로 넘어갔을 때, 세던맨과 자투수 원포인트나 뭐 이런 투수로 넘어갔을 때 삼성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두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삼성이 투수진을 완성을 해 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은 성적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야수 쪽은 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올해 그래서 5강을 이렇게 늘 계속 해옵니다, 그죠? 쭉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네, 마치고 또 바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매년 그 5강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뭐 한 팀 정도, 네, 한 많으면 두 팀, 뭐 세 팀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한 팀 정도, 한 팀 정도인데. 아니면 다 맞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도 또 외국인 타자 새로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변수죠. 큰 예, 변수. 예, 그거를 여기서 5강이다. 그런데 국내 선수들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작년 성적, 네. 또 뭐 앞으로 돌아올 선수들 네,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아마 기아, KT, 기아, KT, 두산, LG 이 두산, 네 LG. 팀은 조금 확실하게 5강 기아, 안에 KT, 들어가 LG, 두산. 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팀을 놓고 봤을 때 롯데, 삼성, SSG 이 롯데, 세 삼성, 팀 중에 SSG. 과연 누가 갈 롯데, 것인가. 삼성, 예, SSG. 다른 매체에서는 제가 SSG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고 나서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서진영 선수가 팔꿈치 네, 뼈조각 네, 제거 네.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경과 고혜준 선수가 네. 조금 더 노쇠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진영 선수까지 없으면 그 마무리가 뭐 그 불펜 쪽이 상당히 헐거워질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SSG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SG가 과연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롯데나 삼성인데요. 그래 아니면 NC인데요. 하나죠. 하나. 하나가 올해 진짜 네. 유현진 선수는 만약에 이제 오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러면 전력 급상승 되겠죠. 근데 지금 전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 흐름, 그러니까 경기는요. 그 선수들이 다 하고 감독이 개입해서 하고 그렇지만 첫 번째는 선수들이 야구를 얼마나 알고 그 흐름을 잘 본인 스스로가 대체해 가느냐가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맞더라고요. 그것이 네. 겹치고서 이렇게 큰 맞습니다. 테두리라서 이 전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말 그런데 그걸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경기를 하고 선수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야구 팬들이 보는 것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쟤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쟤는 그걸 하는구나라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은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가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뭐 무시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가 5강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 안치홍이나 이재호이나 김강민 선수가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도 수비가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어서 그런 점에서 하나는 5강 안에 넣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듣다 보면 지금 롯데나 삼성이나 NC인데 NC가 지금 구창모 선수도 빠져버렸고 작년에 신민혁 선수, 이용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선발 그 한자를 차지하고 대체 역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패디 선수의 20승을 가지고 결국은 페디 선수가 컸죠. 네, 5강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런 점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NC가 공격력에서는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NC가 그 선발진의 어려움, 불펜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전혀 못 들어간다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팀이 이 5강 안에 한 팀이 아까 4개 팀 빼놓고 NC, 롯데, 삼성 이 세 팀이 선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이순철 위원님 이제 캠프 가시기 전에 한번 네네. 모셔봤고요. 네. 아무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네. 네. 예, 하여튼 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캠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저를 초대해 준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히 제가 꼭 모실 겁니다. 이제 캠프 갔다 오면 뭐 신인 선 특히 신인 선수들, 네. 외국인 선수들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부상 선수들 돌아온 선수들이 과연 어떨 것인가. 왜 FA 선수들이 들어와서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인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감독들도 좀 바뀌고 막 네네. 이래서 또 기아 감독이 또 누가 될 것이며 김태형 감독이 과연 가서 어떤 팀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그때는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